4080이 138만원? 오. 3080 Ti에서 4080으로 가면 속도 차이 상태가 이거 4080이 138만원. 그거 하급 아님? 4080 푸니 여기 있다. 오? 쓸만한데? 여기 있다. 백플레이트. 백플레이트에도 써멀패드 붙어있고 써멀패드 메모리 꽉꽉 잘 눌려있고 이거 봐봐. 쓸만하다니까? 3080 Ti로 충분합니다. 아니 곧 세일이 끝난다니까? 3080 Ti로 충분합니다. 아니야 이거 빨리 사야 돼. 3080 아니 Ti로 빨리 사야 된다니까? 저는 3080 Ti도 전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소리니? 3080 Ti야. Ti야? 그래서 샀습니다. 옛날에 1080 Ti 아머를 그때 당시에 80만원인가 주고 샀었고, 그리고 2080 Ti 하이브리드를 140 정도에 주고 샀고, 명품 3080 Ti 채구를 80만원에 샀고, 이번에는 4080 Ti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2080 Ti 킹피는 왜 빼나요? 아니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나는 말이에요, 황금손이 되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까지 봤던 그래픽카드 박스들보다 상당히 아담하다고 해야 되나? 에이 뭐 박스는 아무리 어때, 조용하고 성능만 잘 나오면 되지. AI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이 레졸루션 옵션을 적용해가지고 뽑는 속도입니다. 하이 레졸루션을 먹였을 때 단순히 벤치마크 상으로는 3080 Ti보다 뽑는 속도가 대략 9배 정도가 더 빨랐는데, 과연 실제로 뽑아보면은 진짜 2배가 빠른 건가? 뭐야. 우와, 좋아. 이거야 이거. 뒷면에 개봉실도 제대로입니다. 어떤 그래픽카드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테이프 한 장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개봉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봉을 한 티가 확 나게 돼 있어요. 드디어 이것이 AI 머신 그래픽카드구나. 그리고 이게 처음에 4000 시리즈 나올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래픽카드 변환 케이블. 이제는 충분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설마 뭐 불나거나 그런 논란은 다 끝났겠지? 꽉 끼우면 되지. 생각보다 묵직해요. 3.5 슬롯 두께를 가지고 있고, 역시 뒷면은 백플레이트 메탈 써멀 패드가 같이 붙어 있을 거고, DP 포트 3개, HDMI 하나. 아무래도 HDMI 포트는 달면 달수록 그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HDMI는 하나만 달고 나오더라고요. 만일 저한테 고급형 그래픽카드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나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백플레이트를 먼저 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개봉실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분해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운드패드를 추가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개봉실이 붙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사면은 웬만해서는 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살 때부터 이 사운드패드가 잘 붙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AI 그림을 그릴 때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메모리에서 발열이 많이 나거든요. 메모리 온도가 낮은 것도 마음에 들었고, 하지만 물론 주의할 점은 국내 모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벤치마크 결과만 보고 샀던 1080 Ti 아머의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 나온 김에 소음 고주파 온도 최악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1080 Ti 아머랑 비교도 해볼까요? 이렇게 바로 옆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 예. 이것이 3.5 슬롯이다. 4080이 오기 전에 테스트 컴퓨터 포맷도 싹 해놨어요. 맞다, 이거 3슬롯이지? 묵직해.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8핀 3개를 이쪽에 끼우면은 하나로 모아주는 이 케이블. 이 케이블 이름이 뭐였더라? 지금 졸려가지고 비몽사몽인데 까먹었다. 뭐 아무튼 미래에 내가 자막으로 넣겠지. 미래에 나 아무튼 자막으로 이거 케이블 명칭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3개를 꽉 끼워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케이블이 많이 휘어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꽉 끼워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오케이. 개인적으로 이 케이블이 뭔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찰칵하면서 이렇게 잠기는 그런 구조였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뭐 저보다 더 똑똑똑한 분들이 만들었으니까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케이스는 NGXT H7 플로우 케이스. 이쪽까지 이만큼 거리가 대략 8cm 정도로 나오네요. 옆판과의 거리가 8cm면은 제가 사용하는 메인 컴퓨터 P600X 케이스,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옆판과의 거리가 8cm니까 이 정도면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케이스인데,
이 상태에서 옆판을 닫아도 케이블이 안 닿나?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근데 너무 졸린데 어떡하지? 아니야 이대로 잘 순 없지. 켜지는 건 확인해야지.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겠지. 오케이. 그래, 화면 뜨는 것만 보고 잔다. 파워 온. 그치, 화면이 켜졌으면 되는 거야. 그걸로 된 거야. 그거면 된 거야. 나머지는 내일 해야지. 내일은 해야지. 자고 일어나면 혹시 몰라 저게 4080이 아니라 4090이 잘못 온 걸지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어서요. 일어나야 해.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힘내십시오. 일어서라. 일어서. 어서 일어서. 알았어. 눈뽕. 어제까지 했더라. 오케이. 켜지는 것까진 확인을 했고, 이거 4090이 달린 걸지도? 어제 대충 봐서 몰랐는데 이게 이쪽에 RGB도 들어오는 거구나. 팬이 멈춰 있는 거 보니까 제로팬도 동작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RGB는 끌 거니까 나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진짜 쓸만한 녀석인지 인케이스에서 부스트 클럭이랑 온도를 살펴봅시다. 슈퍼포지션 실행을 해서 8K 옵티마이즈 런 15분 동안 돌려서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죠. 설거지하다 늦었다. 지금 이걸 보면은 20분 돌아갔는데 지금 부스트 클럭을 보면은 2850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매우 놀랍습니다. 제가 이거 사기 전에 대부분의 4080 벤치를 봤거든요. 근데 2850 클럭을 유지하는 거는 최상위 제품 한두 개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녀석도 2850 클럭을 계속 쭉 유지를 합니다. 일단은 이거 부스트 클럭 유지로만 따져봤을 때는 최상급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온도도 대략 63, 64도 준수하고, 놀라운 거는 팬 RPM이 1200rpm으로 돌아가면서 60도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대박인데? 이거 무슨 최근에 나오는 물량은 수율이 엄청나게 더 좋아졌다? 이런 거 뉴스는 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놀랍네요. 이게 보통 3000 시리즈에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메인 컴퓨터에 3080 Ti도 이거 돌려놨거든요. 온도 81도에 팬 속도 2200rpm으로 지금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순수하게 부스트 클럭 유지율이랑 온도랑 RPM만 따져봤을 때는 4080 중에서 거의 최상급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까 전에 하드웨어 인포도 돌려놨으니까 메모리 온도랑 핫스팟도 확인을 해보죠. 짠! 종료를 하면은 바로 확인을 해보면 GPU 최대 온도 65도 정도, 메모리 68도, 핫스팟 76.5도. 8K로 돌렸을 때 이 정도 온도 방어율을 보면은 일단은 온도랑 쿨러 소음 때문에 속 썩일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4080은 뭔가 공정 개선 같은 게 된 건가? 그런 뉴스는 인터넷에서 못 봤는데. 이게 테스트 하면서 계속 신기한 게, 다른 4080들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부스트 클럭은 거의 최상급으로 나오고, 온도 잘 잡고 팬 소음 매우 조용하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RGB 들어오는 거 이거 매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RGB를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꺼줄 겁니다. 전용 프로그램 같은 게 있겠지. 서포트 보통 이런 데 있겠지. 다운로드 없어? 이거 들어가면 있나?
이건가? 오버클럭킹 소프트웨어? 아니야, 오버클럭킹은 필요가 없어. 난 RGB만 끄고 싶다고. 이거? 이거 뭔가 미지의 세계 같은데? 아무튼 다운로드? 그냥 안 돼? 다운로드. 오케이. 됐다. 오, 뭔가 설치된다. 오, 이야, 무려 한글을 지원합니다. 아무튼 조명으로 가서 모드를 정적으로 하면 오케이, 꺼졌다. 좋아. 번쩍번쩍 조금씩 전기만 갉아먹고 있는 RGB 같은 거는 나한테는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RGB 꺼진 게 계속 유지가 되나? 지워보자. 지우고서 재부팅을 하면 좋아. RGB 꺼진 거 유지되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 그러면 완벽한 AI 머신이 탄생을 했으니까 AI 그림 게임도 처음부터 클린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AI 그림에 대해서 영상 올린 거 댓글을 확인해보면 아니 왜 화면 캡처를 안 하고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화질이 나쁘다, 그렇게 댓글이 올라오는데, 물론 저도 캡처보드가 있으니까 그걸로 캡처를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뭔가 캡처 화면보다는 손으로 직접 딱딱 짚어주는 그런 화면이 뭔가 더 정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캡처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로 일일이 넣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인간미가 없잖아, 인간미가. 오케이, 파워 온. 이번에는 4080을 설치한 기념으로 통합행이나 원클릭 프로그램 그런 걸 거치지 않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제작자가 설명한 그대로 클린 설치를 해볼 겁니다. 윈도우즈 인스톨러 이거 눌러서 파이썬 다운받고, 그리고 Gi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최신 버전 이거는 그냥 다운받으면 되고 64비트 버전으로 다운로드.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갈 모델도 하나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nything V5 버전을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다운로드. 그리고 국룰 VAE 84,000 다운로드. 그리고 애니메이션 2 다운로드. 파일 5개가 준비가 됐죠. 그리고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Q를 누르면 이쪽에 검색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POW 검색하면 이쪽에 파워쉘 있죠. 오른 클릭한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그리고 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파워쉘 권한을 줄 겁니다. 엔터 누르고 여기서 Y 엔터 닫아주고 파이썬 설치해 줍니다. 밑에 이거 체크를 한 다음에 인스톨 나우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명령어 260 제한 풀어주는 거 이것도 눌러준 다음에 클로즈. 다음에는 Git을 설치해 줄 거예요. 그냥 이거는 넥스트 눌러가지고 설치만 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준비 끝. 설치했으니까 이 파일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명령어를 사용합시다. 오른 클릭한 다음에 터미널에서 열기 눌러요. 이 상태에서 명령어 이거 입력해줘요. 이거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 누르면 자, 이쪽에 폴더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만들어진 폴더 안에 들어가서 모델스에 들어가서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 안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놨던 애니띵 넣어주고, 그리고 뒤로 한 칸 나와서 VA 쪽에 국룰 VA 2개를 이쪽에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쪽에 웹 UI 유저 오른 클릭한 다음에 편집을 눌러요. 이쪽에 커맨드 라인이라고 써있는 곳에 제가 댓글로 달아놓은 이 명령어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엑스포머스도 자동으로 설치가 될 거고, 설치가 끝나면 자동으로 실행까지 될 거예요. 그리고 저장 닫아주고, 그러면 웹 UI 유저 더블 클릭. 자,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뭐 이거저거 잘해서 다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냥 화면이 뜰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냥 이게 클린 설치 방법이 끝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냥 모델하고 로라 같은 거 백업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폴더 날린 다음에 다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검은 화면만 그냥 계속 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혹시나 옆에 동생이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안경을 살짝 쓸어 올리면서 순조롭군, 이렇게 해주면 컴퓨터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화면 떴죠. 이제 각자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줍시다. 익스텐션에 가서 인스톨 URL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건 제가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 주소인데 물론 이것도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그 다음에는 DD테일러 빙수 버전. 이거 만드신 분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제까지는 DD테일러 사용하려면 비주얼 베이직 설치한 다음에 막 복잡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이 편하게 수정을 해놨어요. DD테일러 빙수 버전 이것도 설치를 해주고, 저는 오픈포즈 에디터도 설치를 하고, 확장 프로그램 설치했으면 이제 창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컨트롤렛 허깅 페이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는 컨트롤렛이 1.1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723메가짜리 이거 15개를 다운로드를 다 받아줘요.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 안에 익스텐션스 들어가서 컨트롤렛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델스 들어가서 15개 모델 파일을 여기에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컨트롤렛 설치도 끝. 웹UI 유저 실행을 하면 자, 이제는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거 설치 안 해도 이렇게 디디테일러 다운로드 받죠. 역시 세상에는 참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점점 편해진다고. 아, 깜빡하고 하나 안 했구나. 이지네거티브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지네거티브 세이프 텐서로 끝나는 거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요. 다운로드 받은 이지네거티브 파일 잘라내기해서 테이블 디퓨전 폴더 안에 임베딩스 폴더 안에 여기에 넣어줍니다. 웹UI 유저 실행. 모델 고르는 칸 옆에 VA 고르는 칸도 만들어 놓을까요? 세팅스에 가서 유저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퀵 세팅 리스트에다가 제가 댓글에 달아놓은 이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하고 적용. 그리고 릴로드 누르면 이쪽에 모델 칸 그리고 VA 고르는 칸까지 이렇게 생깁니다. 클립 스킵은 일반적으로는 2로 사용하니까 2로 두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쪽에 샘플링에 너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쓰는 거 빼고 안 나오게 만들어 놓죠. 다시 세팅스에 들어가서 샘플러 파라미터 들어가서 이쪽 위에 있는 거 숨기고 싶은 거에다가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안 쓰는 거 이렇게 안 쓰는 거 체크하고 적용 누르고 릴로드. 그러면 이제는 샘플링에 내가 원하는 거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기본적으로 어두운 걸 좋아하니까 일단은 닫아주고 바탕화면 오른클릭 개인 설정에 들어가서 색 들어가서 모드 선택을 다크로 만들면 스테이블 디퓨전 실행을 해보면 자동으로 크롬도 다크 모드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렇게 좀 눈이 편하게 나올 겁니다. 이제 4000번대 최적화를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는 4000번대 제 속도가 나오지 않아요. 시스템 인포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속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설치가 됐으면 재실행. 시스템 인포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 들어가서 런 벤치마크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벤치마크가 됩니다. 7.36, 11.51, 15.51 이 속도는 정상적인 4000번대 속도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3080 Ti보다 느린 거니까 최적화 해봅시다. 닫아요. 종료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쿠다 11 아카이브로 끝나는 거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요. 다운로드 받은 거 압축을 풀어줍니다. 압축을 풀어준 폴더 안에 bin 폴더에 들어가면 이 파일들을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 안에 venv 폴더에 들어가고 lib 폴더 들어가서 또 들어가고 토치 폴더 안에 들어가서 lip 폴더에 또 들어가고 다운받았던 이 파일들을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덮어쓰기. 이렇게 하면 4000번대 최저가 끝입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별의별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막 엄청나게 막 길게 막 최적화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3000번대 이렇게 하면 빨라진다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속도가 더 빨라지면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다 따라해봤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다 오차 범위 이내 수준입니다. 몇 번 더 돌려보니까 속도가 좀 더 올라갔어요. 역시 이게 벤치마크가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4000번대 최적화도 끝! 동일한 시드에 그림을 불러와서 하이 레졸루션 픽스 2배, 동일한 세팅으로 5장 뽑을 때 시간 차이를 비교해봤어요. 3080 Ti로 뽑을 때보다 4080으로 넘어오게 되면 약 30% 정도 시간이 단축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이 웹UI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에서 빈 공간에서 오른 클릭한 다음에 git bash here 누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거든요. git 띄우고 pull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은 업데이트가 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다 됐다고 뜨지만 혹시나 최신 버전이나 뭐 바뀐 파일이 있다면 알아서 업데이트가 진행될 겁니다. 업데이트가 끝나면 이 창을 닫고서 실행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하지만 혹시나 업데이트가 꼬여가지고 막 이거저거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그냥 이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 삭제하고 그냥 다시 설치하면 끝입니다.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삭제하는 거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폴더 삭제하는 게 좀 불안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기터브에서 발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포터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폴더만 삭제하면은 깨끗하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 4080의 비디오 램은 무려 16기가입니다. 과연 16기가는 하이 레졸루션 몇 배까지 뽑을 수 있는지 2.5배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3배도 문제없고 3.5배? 우와 3.5배도 안 터진다. 와 그러면 4배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 본부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4배 되나? 아 4배는 안 된다. 3.9배는? 우와
3.9배가 안 던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이것이 4080이구나. 역시 4080이야. 성능 확실하구만. 내 메인 컴퓨터에 꽂아질 자격이 충분하다. 사실 이거 사기 전에 반신반의했거든요. 물론 테크파워 벤치를 보긴 봤는데 그것들은 어차피 오픈 케이스에서 진행한 거니까 그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오, 이게 성능이랑 쿨링 성능이 이렇게 좋을 줄은 상상 못했어요. 네탁 SSD 이후로 뭔가 브랜드나 인지도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달까?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라고. 저는 이제 놀면 되는 건가요? 아니, 있어 봐봐. 너는 따로 또 할 일이 있어. 파워 온. 그치? 다 됐다. 저는 이제 놀면 되는 건가요? 아니, 너는 이제 로라 학습해야지.